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문입니다. 자, 오늘도 그랜저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요, 그랜저가 다 달라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이거 언제 나오냐 했던 차, 저도 2.5에서 바꿨던 바로 그 녀석 1.6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최초 시승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 그랜저 1.6 하이브리드랑 그랜저의 강력한 경쟁 상대죠, K8 하이브리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점적으로 이 1.6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어떤 부분이 새롭게 옵션들이 또 추가가 되는지, 얼마나 다른지와 그랜저엔 있지만 K8에 없는 옵션이라든지, 반대로 K8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랜저에는 빠져있는 옵션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정말 엄청나요. 웬만한 모든 차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고 있죠. 뭐 우리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셀토스, 뭐 니로, 그리고 뭐 코나, 뭐 이런 것처럼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로 돌아오는 모델들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인식의 변화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10년 전만 해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그러면 연비 위주로, 연비가 정말 좋아서 그렇게 사는 차였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뭔가 최상위 트림, 뭐 최상위 모델 이래가지고 조용하면서도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은 여러 가지 팔방미인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이 K8 같은 경우도 2.5, 3.5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랜저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도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랜저도 1.6 하이브리드는 꽤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차를 구매할 때 중요한 거 바로 또 가격이죠. 이번에 그랜저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는 어떨까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요, 가장 최상의 트림의 가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5,121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K8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4,41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풀옵션으로 가면은 그 갭 차이가 조금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5,571만원이 풀옵션이고요, K8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5,015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즘에 뭐 경기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게다가 내년부터는 개소세 인하분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다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기본적으로 뭐 디자인 바뀌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넘기도록 하고, 기능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면요, 일단 에어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원래 얘가 에어백 9개고 그랜저가 10개로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됐고요, 이중 접합 유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K8도 앞에, 옆에, 뒤에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추가가 됩니다. 물론 기본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랜저는 전 트림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K8은 옵션에 따라 좀 나뉘거든요. 하지만 옵션으로도 뒷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랜저는 앞에, 옆에, 뒤에, 쿼터글라스 뒤에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기뿐만일까요? 아니죠.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외선 차단 유리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리에 보면요, 여기 S가 써여 있고 T가 써져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 S는 자외선이나 발수 요게 좀 들어가 있는 유리고요, K8 같은 경우에는 그냥 T자예요. 그 발수나 자외선이 빠져 있는 유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게도 그랜저가 1,700kg로 이 K8보다 한 5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흡음재가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야, 이거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비는 그랜저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무게가 더 늘어났는데 왜 연비가 더 잘 나올까? 그거는 이모션 드라이브 시스템이 현대자동차 최초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요. K8 같은 경우에는 이모션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이 이모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의 주행감은
장점은 얼마나 다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연비 이야기할 때 이 휠 인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하이브리드는 휠 인치 막 16인치, 17인치 막 이랬던 거 알아? 누가 봐도 하이브리드. 아, 이거 제 연비 때문에 하이브리드 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즘의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일반 모델과 거의 차이 없잖아요. 외관에서는 디자인의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행했을 때 뭔가 호 하면 하이브리드, 무르르르 하면은 가솔린, 약간 이런 느낌인데 휠 인치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휠 인치도 차이가 있어요. K8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가장 큰 휠입니다. 그 상위 휠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랜저는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1인치가 더 크고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몇 인치 휠 껴져 있어요? 20인치죠. 요게 옵션을 통해서 20인치 휠까지 끼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연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연비는 18인치 휠 기준의 연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웰컴 라이트. 보이는 것처럼 그랜저에는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K8에는 들어가죠. 저기 좀 많이 이제 좀 뭔가 여기서 노는 느낌이고 얘는 뭔가 쫙쫙쫙쫙 그래가지고 뭔가 시원한 느낌의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도 한번 열어볼까요, 저희가? 자, 엔진룸은 똑같아요.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 세팅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랜저로 1.6 하이브리드가 넘어오면서 살짝 조금 더 효율적인 세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주행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모션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다른 주행감 보여준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또 차이가 나죠.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 G80과 G90에 들어가 있었던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얘는 그냥 일반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흡음재, 요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그랜저는 요 앞에 쭉 이어져 있는 몰딩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뭐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K8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앞에 그 다음에 뭐 옆에 부분까지 쭉 들어가 있긴 하지만 라이트 사이 있죠.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져 있는 게 그 그랜저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6 하이브리드면 뭔가 출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족하진 않거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만 해도 180마력 정도가 되고 전기 모터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 240마력 정도 마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랜저만 먼저 따진다면 2.5, 3.5 있죠. 2.5가 190마력 되고 3.5가 300마력 되긴 한데, 이게 공도에서 주행했을 때 한 60마력이나 미정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도나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체감될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그 전달력은 3.5도 괜찮지만 1.6 하이브리드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마력은 둘 다 똑같아요. 차이 없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중 접합 유리가 다 같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이 두께도 지금까지 나와 있던 차들 중에 가장 이중 접합 유리가 두껍죠. 요거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보면은 K8 문 열고 닫는 이 느낌과 영상에서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그 고급차 기준이에요. 진짜 K8도 되게 고급스럽고 멋진 차입니다. 근데 약간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이 나는 거는 그랜저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두 차량 다 시동을 걸어봤는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죠. 저 사실 좀 놀랐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야 시동 켜! 이랬는데 시동이 안 켜져 있길래 왜 안 켜는 거지 했더니만 이게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하이브리드는 이 멈춰 있을 때나 저속에서는 배터리랑 모터만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아예 안 나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후면부 디자인도 K8 굉장히 예뻐요. 밤에 봤을 때 뭔가 다이아몬드가 비치는 것처럼 쭉 이어져 있는 이 테일램프를 보면은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다. 이 차 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K8은 좀 더 뭔가 젊고 영한 느낌의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전체적인 볼륨의 느낌, 개인적으로 이런 엣지 스포일러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8이 좀 더 괜찮다 느껴지고, 그랜저는 깔끔하면서도 클래식하죠. 그냥 진짜 플래그십 세단,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랜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량 다 후진등 한번 켜줄래요? 여기 나오죠.
후진등이 이렇게 있는 것도 차이점인데, 요게 밑에 있어야지만 이 뒤에 공간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뭐 혹시나 있을 만한 그 장애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요 보통 후진등이 밑에 위치해 있는데 K8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게 저희가 밤에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가 조금 더 잘 보인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방향지도 보면은 둘 다 무빙턴 시그널이 들어갔는데 차이점은 그랜저는 하단에 들어간다. 그리고 K8은 상단에 있다. 요 정도 차이고, 앞으로 한번 가보죠. 과연 앞에는 어떤 느낌일까? 마찬가지로 두 차량 다 무빙턴 시그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더 뭔가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랜저가 좋기는 한데요, 워낙 K8의 디자인도 되게 훌륭합니다.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로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 있는 거죠. K8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볼수록 나름 괜찮다. 예전에는 기아 하면은 되게 한 번에 화려한 느낌을 주고 약간 조금 좀 질리는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K8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나쁘지 않다, 질리지 않다,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드는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연원 버튼도 또 중요하잖아요. 요 그랜저는 요 위에 있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 K8은 요 하단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급차들 보면요, 이 트렁크 버튼의 그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약간 조금 그 엔트리급 모델들 보면 요 하단에 트렁크 연원 버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밑에 있으면은 불편한 게 뭐냐, 요게 오염이 잘 됩니다. 이 번호판이라든지 이 하단은 뭐 모래라든지 뭐 진흙탕물, 그럼 이 하단에 트렁크 연원 버튼이 있으면 손이 많이 더러워지는데, 플래그십 모델들은 보통 트렁크 여는 버튼이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거 트렁크를 왜 넣냐? 옛날에 하이브리드라면 어땠어요? 트렁크에 뭐 전기 뭐 모터 배터리와 트렁크가 협소하고 뭔가 좁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그렇진 않죠. 이 시트 밑으로, 뒷좌석 밑으로 배터리나 모터가 내려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뭐 손해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워낙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아마 LPG 모델이 나오면은 트렁크가 이제 토너처럼 가스통이 이 뒤쪽에 들어가서 약간 좀 트렁크 위치가 위로 올라오긴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거의 일반 모델과 똑같다 보시면 되죠. 뒷좌석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어 그랜저에 탑승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클라이닝 시트가 빠져 있어요. 그랜저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이야 리클라이닝 시트 들어와 있다, 리클라이닝 시트 만세 이랬는데, 하이브리드는 리클라이닝 시트가 빠지잖아요. 왜 빠지냐? 요거는 이제 이 배터리나 모터 이게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뒷좌석 시트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클라이닝 시트가 빠집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다 비슷해요. 뭐 컵홀더 위치, 엔터테인먼트 조정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또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통풍 시트. 그랜저 보면 2.5나 3.5에 VIP 시트가 있거든요. 컴포터 시트랑 뒷좌석 2열에 그 옵션이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커튼, 이 전동 커튼은 K8에는 안 들어가죠. 자, 근데 이 뒷좌석 전동 커튼이 뒷좌석 VIP 시트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옵션 패키지에 묶여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했던 대로 리클라이닝 시트나 뭐 통풍 시트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뒷좌석 커튼 요게 따로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50만 원을 추가해야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뒷유리에 커튼도 K8이랑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랜저 꽤 오래 타봤었잖아요. 뭐 진짜 대구까지 가고 며칠, 거의 일주일, 2주일 가까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우리가 그랜저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편안함, 부드러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오래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뭔가 편안함과 부드러움과는 좀 멀다. 야, 이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들었어요. 그만큼 시트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요. 뭔가 이 각도가 좀 불편해. 뭔가 모르게 좀 시트 포지션이 좀 불편하다. 특히 2열에 이렇게 좀 각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풀옵션, 그러니까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면은 약간 좀 그 등받이 각도를 눕힐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나마 좀 납니다. 근데 이게 리클라이닝 시트가 안 들어간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게다가 이 시트의 위치 또 그 일반 2.5나 3.5보다 살짝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계단 형식으로 조금 더 위에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 허리 부분이 조금 뜨는 듯한,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탔을 때는 이 등받이가 조금 더 서 있고 뭔가 좀 더 이 엉덩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허벅지가 살짝 좀 더 뜨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뒷좌석에 타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K8은 뭐 차이점은 이 뒷좌석이 요게 전동이 아니라 커튼이고요. 대신 요건 따로 옵션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에 그냥 묶여져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K8 하이브리드 타보셨던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K8도 엉덩이 시트나 등받이 각도가 그게 편한 각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랜저보다 조금 더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랜저가 K8보다 조금 더 저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열도 K8이 그랜저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얘 당연히 리클라이닝 시트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외쪽으로 뭐 엔터테인먼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요, 이 헤드레스트나 이런 좀 여유로운 부분들, 헤드룸 같은 경우에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개인적인 느낌이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단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K8보다는 그랜저가 조금 더 이 뒷좌석 실내 공간은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느낌인 뿐입니다. 왜냐면 휠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디자인적인 차이 요소 때문에 넓어 보이고 그냥 좁아 보이고 그 정도 차이지, 뭔가 그랜저는 더 넓고 K8은 좁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디자인적인 차이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외관이나 실내 같은 거 차이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으니까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행! 가시죠.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보겠는데요. 일단은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인기가 많죠. 예전에는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랑 그 엔진이 같이 구동했을 때 느껴지는 그 이질감 때문에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선호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 하이브리드 주행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다가 이 엔진이 개입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특유의 이질감을 좀 싫어해서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이런 이질감들을 거의 다 잡았어요.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많이 없어졌는데, K8과 비교했을 때 그랜저의 시트 포지션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시트 포지션도 뭐 딱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더 그런 그 단점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뭐 이런 수납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컵홀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편의성에는 아마 그랜저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주행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주행감이 어떠냐, 요걸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질감이 진짜 많이 사라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우에는 1.6 그냥 뭔가 네이밍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얘가 지금 전적이 5m가 넘어가고 무게도 뭐 1700kg가 넘어갈 정도로 나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약간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도 타보고 3.5도 타보고 이번에 이제 1.6 하이브리드도 타보는 건데, 세 차종 탔을 때 느는 느낌, 제 개인적으로 우파가 느꼈을 때 이 느낌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면 3.5랑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속에서 이렇게 악셀 밟았을 때 이런 느낌, 절대 힘이 딸리지는 않고요. 게다가 스포츠 모드를 두게 되면 또 움직임이 또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이 딸리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지금 주행을 딱 했을 때 6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그래서 8단 자동 변속기가 안 들어가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6단이냐, 8단 넣어달라, 셀토스도 8단인데 얘가 왜 6단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금액 인상되는 것도 있고, 얘가 8단이 들어가면은 또 K8이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으로 아마 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히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딱 주행했을 때 지금 속도가 50, 60까지 한 번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정도 속도인데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됩니다. 지금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듯한 그런 이질감이 들어요? 안 들죠? 그냥 내연기관의 뭔가 엔진으로 구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이브리드 기존 차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 주행한다고 여기 지금 계기판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는데도 전혀 이질감이 들지가 않고, 저속에서의 주행했을 때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해도 충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악셀을 밟으면은 하이브리드 주행으로 바뀌는데, 이질감 느꼈어? 하나 느꼈지? 그냥 똑같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그 느낌의 그 자연스러움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질감 하나 없이 부드럽게 엔진이 개입이 돼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질감 안 난다. 게다가 지금 이 전기 모터로 구동하다가 보면은, 야, 이거 배터리 빨리 달면은 이거 전기 모터로 구동 못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전기차에는 못 들어있어. 회생제동 있잖아요. 회생제동처럼 얘도 전기 모터로 이렇게 구동하다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떼면
전기 충전하는 모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속도도 생각보다 꽤 빨라가지고 배터리 잔량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컴포트 모드에서 또 주행했을 때 또 뭐가 있느냐, 이 그랜저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다, 이 이야기 많았잖아요. 하이브리드도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일단은 2.5나 3.5 달리 저속에서는 엔진의 개입 없이 모터로만 구동되기 때문에 더 조용해요. G80, G90에 육박할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일단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K8에는 없지만 그랜저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모션 시스템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이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컴포트 모드 때는 이 라이드 젠2라는 게 들어가요. 이 라이드,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게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5세대 스포티지, 이 하이브리드는 밑에 어쨌든 조금이지만 배터리나 모터가 들어가서 전기차 특유의 그 통통 튀는 느낌이 살짝 뒤쪽 2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 2열의 느낌을 스포티지 때 그 이 라이드 모드가 추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잡았어요. 요게 그 도로 노면이 좀 평평하거나 크게 뭐 좀 통통 튀는 요철이 없는 부분에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 요철 심한데 방지턱 지나갈 때 앞바퀴가 툭 넘어가면서 차체가 붕 뜨잖아요. 그때 뒤가 이제 뭔가 탁 튀면서 피시테일 현상처럼 뒤에가 이렇게 막 좀 털리거나 약간 그 롤링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잡아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보통 이전에 스포티지 때 들어가 있었던 이 라이드 컨트롤은 이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 잡아주는 느낌만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젠2라 그래서 한 단계 더 윗등급의 이 라이드 시스템이 그랜저에 적용됩니다. 요게 어디가 차이가 있냐, 요철이나 방지턱 지나갈 때는 당연히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고, 평평한 노면, 약한 노면을 지나갔을 때 요 훨씬 더 잡아주는 느낌이 이 스포티지랑은 차이가 좀 있다.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보면요, 보통 이렇게 얘가 전장이 5m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통통 튀거나 뭔가 좀 약간 흔들리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 오래 노면이 안 좋은 곳 지나다니다 보면은 멀미 나요. 근데 이런 거를 최대한 억제했다 보시면 됩니다. 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요 이 라이드 젠2 요거 정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 별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행 오래 가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그 승객분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뒷좌석 승차감 안 좋거나 뒤에 너무 톡톡 튀는 차 타면 멀미 난다 그래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또 새로운 기능 추가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스포츠 모드에서 제가 2.5나 3.5 때도 얘기했죠. 핸들에 묵직해지는 이 차이점, 악셀과 브레이크에 대한 반응의 예민함,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역시도 보는 것처럼 이런 차이점들이 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전에는 일반 모드에서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는 연비 효율성에 대한 극대화하는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주행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좀 더 파워풀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DTVC라고 하는 게 좀 추가되는데, 토크 팩터링이라 해가지고 이 개입을 해서 네 바퀴의 이 구동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 토크 팩터링이 진짜 효율적으로 되게 좋은 게, 포르쉐가 진짜 좋거든요. 포르쉐 옵션 집어넣을 때 토크 팩터링 옵션 꼭 집어넣어라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유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코너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이 차 갖고 서킷 갈 것도 아닌데 무슨 코너링 얘기하냐, 공감 안 된다는데, 코너링이 서킷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도에서도 이렇게 지금 유턴할 때 이게 도는 것도 코너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때 이 토크 팩터링 기술이 들어가면 이 안쪽, 그러니까 코너의 안쪽 이 부분은 출력을 줄여가지고 차가 나가는 걸 좀 억제해 주고요. 바깥에 있죠, 조수석, 이 바깥에는 토크를 늘려서 차가 좀 회전을 했을 때 좀 수월하게 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 이게 좀 더 극대화가 되겠지만, 컴포트 모드나 그냥 일반 에코 모드에서도 이런 그 토크 팩터링 기술이 들어가면은 수월하게 유턴이라든지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핸들링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놓은 게 좀 짜증나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은 핸들링이 좀 더 민첩해져서 차에 대한 움직임이 한층 더 민첩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가 차선을 변경했을 때, 다시 그리고 원복했을 때, 요런 느낌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보통 차가 전륜구동은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해줘서 전륜구동에 대한 모터나 그 출력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후륜구동, 특히 이제 코너나 악셀을 갑자기
밟았을 때, 조절했을 때 뒤쪽에 있는 그 출력을 좀 더 넣어가지고 전륜구동의 그런 언더스티어 성향을 억제하고 후륜구동의 그런 그 주행감 어느 정도 넣어준다고 하는데, 물론 뭐 공도기 때문에 그 느낌 뭐 극대화하게 느낀다 뭐 이러면은 사실 그건 다 개뻥이고요. 그거를 언제 느끼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칼치기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칼치기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다시 이 차를 원복을 했을 때 전륜구동 특유의 뒤가 뒤뚱뒤뚱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런 뒤뚱뒤뚱거리는 느낌보다는 사륜구동 혹은 그 후륜구동 특유의 오버스티어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이 안 들어가요. 사륜구동은 3.5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주행이 이모션 시스템이 들어가서 사륜구동의 느낌도 살짝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괜찮지? 주행감, 승차감, 정숙성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 타봤거든요. 2.5, 3.5, 1.6 하이브리드까지 다 타본 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에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제일 낫다, 제일 괜찮다 이 생각이 드네요. 주행감도 이질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모드 변경했을 때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도 야 하이브리드가 운전이 이렇게 재미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연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 부분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거 말고 저희가 이제 처음 주행했을 때 진짜 연비 주행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아마 하이브리드 타셨던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이브리드 타셨던 분들은 이 그래프 보면서 이 전기 모터로만 최대한 주행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뜨니까 연비가 뜨니까 요거 재미에 맞춰서 연비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리터당 20km 이상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하이브리드가 단순히 옛날처럼 뭔가 좀 연비 주행을 위해서 타는 차가 아니라 진짜 상품성,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연비, 그리고 정숙성까지 다 잡은 모델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기차 탔을 때 그 충전 속도, 뭐 충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차.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차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대안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K8로 넘어가서 K8도 한번 간단하게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K8도 실내가 너무 예뻐요. 핸들, 계기판, 일체형 들어있는, 그리고 기어 노브도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기어 노브 디자인이 나쁘지 않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실내 공간이 좀 협소해요. 차주님도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컵홀더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좀 좁아서 기아 타시는 오너분들이 많이 이제 좀 불편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게 개선된 게 이제 니로 때 많이 개선됐거든요. 이런 게 좀 좁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일단은 이 K8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쉽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는 한데, 이 K8에는 그랜저에 안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든지 프리뷰자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흡음재 이런 부분이 좀 안 들어가서 더 시끄럽고 주행이 뭔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되게 조용하죠. 저는 이 그랜저 타고 K8을 타면서 느낀 게 K8도 굉장히 조용하네, 주행감 전혀 뭔가 이질감 들지 않네, 막상 타보니까 K8도 괜찮은데요?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전기 모터에서 엔진이 개입했을 때 그 특유의 느낌 난다 그랬죠. 자 봐요, 여기서 자 전기 모터로 주행하다가 엔진 개입했을 때 살짝 그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의 깊게 지금 이거를 보고 있고 느끼려고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요게 그 이 모션 시스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지나갔을 때 또 통통 튀는 느낌은 그랜저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게 있네. 그게 뭐 거슬린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또 이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이 허리를 잡아주는 요 시트 요런 것들이 그랜저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K8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모드 했을 때 허리를 이렇게 요추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아줘요. 이 K8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행도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나름 단단한 승차감이나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꽤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K8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차주님들은 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괜찮다, K8 주행 나쁘지 않은데?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속도, 반응, 그리고 배기음까지 절대 힘이 부족하지 않고 이런 전달해주는 전달력도 나름 훌륭합니다. 단 이야기했던 대로 그랜저에 비해서
소소한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K8 하이브리드도 주행감이나 승차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떨어진다든지 뭔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얘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단단한 느낌은 그랜저보다 훨씬 딱딱하다. 젊은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그랜저도 그랜저지만 이 K8 하이브리드의 그 감성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K8이 좀 더 부드러워요. K8이 딱딱하다고 느꼈는데 그랜저에 비해서는 얘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좀 얘가 좀 낮았다라고, 레이아웃이 좀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랜저랑 또 비교하면은 이 K8이 좀 더 높아진 것 같고, 연비 평균 리턴 18km. 이야, 와 눈이 와요. 아우 손발이 오그라들어.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랜저 K8 두 대를 하이브리드를 한번 시승해 봤는데요. 확실히 그랜저가 좋은 면도 있어요. 하지만 K8도 워낙 훌륭한 차이기 때문에 K8이 뭔가 이렇게 떨어진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둘 다 굉장히 멋진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이모션 시스템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만 확실히 소소하게 작은 부분의 디테일을 따져보고 오래 주행을 한다면은 그 차이점을 느낄 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격이 500만 원 차이지만 취향에 따라서 조금 영환분들 같은 경우에는 K8 하이브리드가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를 생각을 한다면 그랜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매력적이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바! 짜잔! 벨라왕에서 새로운 캐릭터 방향제가 나왔습니다. 도라에몽, 스펀지밥, 뚱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스펀지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야, 뚱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와! 대나무 헬리콥터! 아가들이 정말 좋아하고, 밑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뒷면에 클립이 있어서 송풍구에도 꽂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캡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방향제를 뜯어서, 방향제 크기도 엄청 크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캡을 닫아주시면 짜잔! 스폰지밥 완성! 방향제가 정말 크고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종류별로 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좀 TMI이긴 한데 저도 벨르아망 다 가지고 있습니다.